안녕하세요. 아직도 부동산에 미련을 못 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지금까지는 아파트로 돈을 벌기가 가장 쉬웠으니까요. 별다른 노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몇 년만 기다리면 그냥 몇 억 버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아파트에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거죠. 빌라왕이라는 놈이 수천 채에서 수백 채를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말입니다. 주택 보급률 100%가 넘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이 모자르다고 장난을 치는지 기가 찰 따름입니다. 그리고 빈집이 전국에 150만 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래도 집이 부족한 걸까요? 앞으로도 빈집은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쳐먹으려고 그동안 나발을 불어댄 게 아닐까 합니다. 이미 2년 전에 서울에도 빈집이 10만 채 가까이 된다고 얼핏 들었었는데요. 서울인데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발견한 빈집이 3채나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 거의 폐가가 됐지만요. 앞으로 20, 30층의 대규모 아파트들은 향후 1, 20년 안에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로 당분간 이런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려면 적어도 4, 50층으로 올려야만 사업성이 있을 텐데 그만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빈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아파트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부동산 사기꾼들의 가스라이팅 펌프질에 당한 겁니다. 앞으로 많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슬럼화되어 흉물로 방치될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의 신도시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IMF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년만 버티면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깨달았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아파트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세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트로 묻지마 폭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반등은 하겠지만요. 그게 다일 겁니다. 예전과 같은 호 시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부동산 사기꾼 놈들은 가스라이팅 펌프질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똥파리가 똥을 끊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할까요?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으로 더 이상 오르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 오르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금리가 10%를 넘어도 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달러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아파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분수에 맞는 집을 골라서 구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빌라가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각종 시설도 아파트 못지 않거든요. 왜 빌라는 집값이 안 올라서 싫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영끌족이 대출 왕창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빌라 전세 살다가 돈이 모이면 아파트로 갈아타려다 똥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냥 빌라를 매매했다면 영끌족은 무리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대규모 전세 사기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아파트에 미쳐서 날뛰다가 이 꼴이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파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아파트로 쉽게 돈 버는 걸 목격했었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예전처럼 아파트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 시스템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2024년 하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봄 총선 때까지는 정부에서 각종 푸시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죠. 때문에 감춰져 있던 각종 부실이 내년 총선 이후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비수기와 맞물린 내년 가을이나 겨울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전 내년 총선 이후에나 불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만간 연쇄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겠죠. 별다른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미봉책만 있을 뿐이죠. 이제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번에도 밝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먼저 공부하고 경험을 축적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제시 리버모어는 15살부터,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8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 대가들은 무척 이른 나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시간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주식시장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직접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론만 구구단처럼 달달 외우려고 하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먹혔다면 서울대 출신들은 대부분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깡통도 먼저 차는 놈이 장땡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도 주식도 마찬가지죠. 공짜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공짜를 밝히다가는 털리기 딱 좋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야만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무료 추천주나 남들이 찍어주는 종목을 매수해서는 실력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주식 투자 10년을 해도 헛수고입니다. 깡통을 차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게 귀찮고 싫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 주식 사기꾼들에게 이용만 당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타나 단기 매매를 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는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은 계좌의 원금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바닥에서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주식 투자를 농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봐야 대부분은 헛짓거리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주식도 부동산 투자처럼 몇 년간 꾸준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매 순간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세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바닥에서 씨앗을 심었다면 때가 될 때까지 단기적인 시세는 잊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세에 몰입하게 되면 그 시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분위기에 휩쓸려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닥에서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땅에 투자한 것처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년은 가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게 되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장기 투자로 한두 번만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히 단타나 단기 매매로는 만질 수 없는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액면 분할 전의 테슬라 월봉 차트인데요. 바닥이 3,000원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120만원을 찍었습니다. 일례로 국내에도 금양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시간이 나는 틈틈이 전 종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정도여야 하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그게 충족된다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천천히 씨앗을 심으세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입니다.